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으며, 센고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부처님이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루피는 센고쿠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였고, 센고쿠 역시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충격파를 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폐왕색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져 버렸고, 센고쿠는 루피가 자신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루피 역시 센고쿠가 자신 인생의 최대의 적이었던 카이도우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을 지켜본 흰수염은 밀짚모자 저의 송이 폐왕색을 휘감을 줄도 아는구만 이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가능한 폐위감을 루피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어느새 자신과 대적할 만큼 성장한 것을 보고 속으로는 기뻐했으나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았기에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루피가 폐왕색을 휘감으며 기어5를 선보였음에도 정상결전에 참전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센고쿠의 승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센고쿠는 현 해군의 정점에 오른 사나이이며 과거 로저와도 비견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피와 센고쿠의 승부는 루피가 센고쿠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루피 역시 해조왕급 강자들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으며 1대1로는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꺾은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센고쿠는 폐왕색을 휘감은 충격파를 날려 루피를 공격하였으나 루피는 센고쿠의 공격을 막아냈고,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사용하여 센고쿠가 서있는 처형대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려 센고쿠를 공중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에 뜬 센고쿠의 복부에 폐왕색을 휘감은 펀치를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센고쿠를 낚아채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은 매우 놀랐으며 특히 전례 없는 괴물의 등장에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센고쿠 역시 만만히 볼 인물은 아니었기에 센고쿠는 곧바로 루피에게 폐왕색을 휘감은 충격파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피를 토해냅니다. 하지만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부상을 모조리 회복하며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였고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진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였고, 센고쿠도 자신의 최고의 기술로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활용 팔기도 쉽게 뚫어냈던 루피의 바주랑건을 노쇠한 센고쿠가 막을 리가 없었고, 결국 루피가 센고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었고, 루피는 시작과 동시에 기어5를 사용하였으며 카이도우 역시 시작과 동시에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이때 최초로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한 이후 인수형으로 변하는 기술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의 카이도우는 아직 아카자야 고남자와 겨루지도 않았으며 야마토와도 겨루지 않았기에 체력이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미 오니가시마 옥상이 추락한 상태였고, 현재 카이도우는 뇌운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사실상 지금 루피가 상대하고 있는 카이도우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상태이며 전력의 상태인 카이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기어5를 사용하고도 좀처럼 카이도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카이도우가 루피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승기가 많아지며 우스운 방식으로 전투하게 되나 이번 대결만큼은 루피 역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루피는 전투에 몰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한편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을 방해하며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계정부에서 파견한 CP0가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키드와의 대결로 인하여 리타이어된 상태였기에 결국 이번에도 게르니카가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에 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기척을 숨겼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대결에 몰두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게르니카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게르니카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에 난입하였고, 훗날 세계정부의 카이도우보다 루피가 더욱 위협될 인물이라고 판단하며 카이도우를 도와 루피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군략을 루피에게 뿌렸고, 루피는 잠시 행동이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게르니카는 곧바로 루피를 붙잡았고 결국 빈틈을 허용하게 된 루피는 카이도우의 폐기감 활용 8개를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에도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게르니카가 난입하자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고 과거처럼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제 아무리 초회복력을 지닌 루피라 할지라도 카이도우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잠시 행동제약에 걸리게 되며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비록 찝찝한 방법으로 승기를 잡긴 하였으나 기회가 왔을 때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뎅의 가신들이자 와노쿠니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카자야 구남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동시에 카이도우를 베어버렸고 키네모는 루피에게 루피공 빨리 회복하시오. 우리가 시간을 끌어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뎅에게 전수받은 류오를 사용할기에 카이도우에게도 유의미한 타격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카자야 구남자들의 공격으로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카이도우의 분노를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오뎅과의 악연은 지긋지긋하구만. 오뎅의 가신들 너희들도 살려둘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활용 8개를 사용하여 키네몬, 아슈라, 키코를 동시에 공격하여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를 노렸고 라이조가 두루두루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시한다고 라고 말한 뒤 강력한 무장색 패기의 힘을 활용하여 두루두루 열매의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는 정타를 허용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카자야 고남자들 중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지니샤는 조이보이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익숙한 리듬, 조이보이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울부짖었고 잠시 후 루피가 정신을 차리며 씩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리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자신의 부상을 거의 다 회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고 루피의 심장박동은 마치 해방의 리듬과 유사한 소리를 내게 되었고 주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피가 진정한 니카의 힘을 사용하게 되었고 카이도우 역시 찝찝한 승리를 원하지는 않았기에 루피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흡족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루피는 웃으며 다시 싸워보자고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 역시 우로로로로 건방짐은 여전하구나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루피와 대결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맞지 않고 살아남은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싸움에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구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벗어나며 비로소 루피와 카이도우의 1대1 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됩니다.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한 차례 위기를 맞았던 루피는 아카자야 구남자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잠시 시간을 벌게 되었고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카자야 구남자들이 리타이어 된 것을 본 루피는 분노하며 카이도우에게 소리를 쳐댔으나 카이도우는 웃으며 약한 자는 무엇도 못 남기고 죽는 법이다. 난 너희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거다. 밀지모자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승자는 강자존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패배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여 활용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음을 다잡으며 우선은 카이도우를 꺾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도 곧바로 기어 파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여전히 장난스러운 모습이구나 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활용 8개를 사용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얼굴을 거대하게 만든 이후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불꽃은 마그마보다도 뜨거웠기에 루피는 뜨거움을 호소하며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가 천마 금봉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카이도우는 활용대거를 사용한 이후 루피와 수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동물형은 전투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인수형으로 변신하여 전투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조금은 무리하여 활용 대거 모드를 유지한 이후 인수형으로 변신하였고 최초로 활용 인수형 모드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이 모습으로 싸우는 걸 처음 본 인물은 로저도 빨간머리도 흰수염 영감도 오뎅도 록스도 아니다. 이놈이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익숙하지 못해서 졌다는 핑계는 대지 마라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 반대다 널 인정한다는 거야 어디 한번 막아보거라 세계 최강의 공격을 이라고 말한 뒤 루피에게 다가와 승용 화염 8개를 사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번개를 사용하여 번개를 붙잡은 이후 카이도우에게 번개를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승용 화염 8개는 번개마저 뚫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였고 카이도우의 공격은 루피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허용한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카이도우는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루피에게 다가와 계속하여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리며 카이도우의 밸런스를 무너뜨렸고 카이도우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모두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와 괴풍을 사용하여 고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거리에서 루피를 공격하고자 하였고 다시 한번 루피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도우는 활용 인수형 모드를 선보인 이후 기어5를 사용한 루피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싸움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카이도우가 여러가지 페널티를 안고 싸웠다면 이번에는 카이도우가 사실상 루피보다 더 유리한 환경 속에서 싸워왔기에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대결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며 활용 인수형 모드를 사용하며 보다 더 강력한 모드로 전투를 진행했기에 기어5를 사용한 루피에게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과거보다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임에도 전의가 상실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지었고 카이도우 역시 웃으며 우로로로로 원래 싸움은 즐거운 법이지 밀짚모자 기대 이상이구나 이 정도로 강한 놈이 나 말고도 또 있다니 마지막으로 묻겠다 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겠는가 라고 물으며 루피에게 다시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니시시시 난 지배에는 관심이 없다고 카이도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 만담은 과거 에드워 해전에서 시키와 로저가 했던 만담과 일치하며 이 대사를 보면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계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피와 카이도우는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 곧바로 둘의 전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폐양색이 충돌하며 다시 한번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를 타고 루피와 카이도우가 싸우고 있는 곳에 도착한 야마토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충돌을 보며 과거 오뎅의 일지에 적혀있는 로저와 흰수염의 충돌을 떠올리며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폐양색 충돌을 선보인 이후 꽤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고 카이도우는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체력을 다한 틈을 놓치지 않고 카이도우에게 접근하여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이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꽤나 상한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뇌명팔개를 사용하였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하체를 걷어차버렸고 큰 충격을 받은 카이도우는 잠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고무로 변환시켜 카이도우를 공중으로 튕겨 올려버렸고 자신의 최고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활용 승용 8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바주랑건과 카이도우의 활용 승용 8개가 충돌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밀짚모자 네가 만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로저와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그 녀석들과 같은 소리를 하는군. 소문으로만 들은 조이보이 그 녀석 역시 자유를 추구한다고 들었다. 직접 겨뤄본 해적왕 로저 그 녀석도 지배 따위엔 관심이 없었지. 그리고 밀짚모자 니놈 역시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번에도 카이도우와의 힘싸움에서 승리하며 루피의 바주랑건이 카이도우를 그대로 타격하였고 결국 카이도우는 리타이어되며 용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루피는 버기와 함께 고기를 먹던 도중 동료들이 나타나지 않자 조금은 의아함을 느끼며 버기에게
이봐 빨강코, 우리 동료들을 기습한 건 아니지? 라고 물었고 버기는 당황하며 그럴 리가 있나 밀짚모자, 나는 친구로서 널 축하해주기 위해 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버기를 의심하긴 했으나 루피 사전에 고기를 주는 사람은 친구이기에 우선은 버기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계속하여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좀비 병사에게 습격당한 나미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루피는 빨강코 이 자식 처음부터 친한 척하는 게 수상했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버기는 더 이상 루피를 묶어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호크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가 타 밀짚모자 일당을 처리했기를 기원하며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버기를 낚아챈 이후 버기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휘기를 휘감으며 버기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울컥해하며 자신이 한때 샹크스와 라이벌로 불렸으며 루피를 몰아붙인 적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나도 너와 같은 사왕이다 이놈아, 날 물로 보는 건 관두시지 라고 말한 이후 루피의 얼굴에 특제 찐득탄을 쏴버려 루피의 얼굴에 찐득찐득한 점액 같은 걸 쏴버리며 루피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찐득한 점액을 털어내기 위하여 빠르게 달리며 얼굴을 흔들어댔고 버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특제 화염탄을 쏴버리며 루피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했고 곧바로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버기를 공격하려 했으나 루피는 진액과 불에 휩싸이며 균형 감각이 떨어졌고 버기를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특제 버기탄을 쏴버리며 루피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주었고 버기는 만족해하며 기앗 하하하, 그때 분명 말했지 않나, 니놈이 해적왕이 된다면 난 해적신이 될 거라고 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너무나도 성장한 상태이기에 버기의 장난 같은 공격에 쓰러질 리는 없었고 이윽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비겁하게 싸우냐 라고 말했고 버기는 해적이 뭔지 모르나 애송아, 해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장땡이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크흥 그건 그렇지 라고 말하며 머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버기에게 다가왔고 버기는 특제 찐득탄을 사용하여 루피를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같은 공격에 두 번 당해주진 않았고 버기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버기의 복부에 고무고무 로켓을 장렬시킵니다. 그리고 버기는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버기를 쓰러뜨린 이후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루피에게 일격을 맞은 버기는 한순간 만에 의식이 날아갔고 버기는 로저의 적단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버기는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리고 있었으며 로저와 레일리도 인정하는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수련을 게을리하며 보물만 탐하게 되며 재능을 만개하지 못했고 결국 이도 저도 아닌 해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행운 덕분에 결론적으로 버기는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버기의 해적 인생에 다시 한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버기는 칭호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진 못했고 버기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내심 마음 한편으로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일격을 허용한 이후 버기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며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극한으로 치솟았고 버기의 잠재력이 개화되게 되며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비로소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사물은 물론이고 생물에마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어선 버기는 곧바로 루피의 팔을 동강내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문양색 패기를 이용하여 이를 방어했으나 마치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깨름칙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루피는 뒤돌아서서 버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당당하게 일어서 있었고 버기는 밀짚모자 아직 승부를 결정지지 못했지 않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너도 강해졌구나 라고 말한 이후 기업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기업 피프스 루피와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버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는 버기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지면을 곰으로 바꾼 이후 탄성을 이용하여 빠르게 버기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제자리에서 마치 퐁퐁을 타듯이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루피가 밟고 있는 지면을 그대로 동강내어버렸고 루피는 발판이 사라지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으며 공중으로 점프했으나 버기는 루피의 팔을 동강내려 하였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버기가 노린 수는
특제 버기탄을 이용한 타격이었고 루피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빈틈을 노출하자 버기는 곧바로 루피에게 특제 버기탄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특제 버기탄이 터지기 직전 이를 피해내고자 땅으로 하강하려 합니다. 그러나 버기는 이놈이 특제 버기탄을 피할 것은 알았다 라고 말하며 특제 버기탄을 공중에서 동강내버리며 반박자 빠르게 폭탄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겨분색 패기를 통하여 미래를 읽은 뒤 특제 버기탄이 터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었고 루피는 곧바로 버기에게 접근하여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버기의 얼굴을 곰으로 바꿔버린 이후 버기의 앞면을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버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버기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는 루피의 밀짚모자를 동강내버리려 했고 밀짚모자를 목숨처럼 여기는 루피는 밀짚모자에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두르려 하며 빈틈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칼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한 이후 이놈의 약점이 참격임은 변함없겠지 끝이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공격을 허용한 루피는 피를 흘렸으나 고작 이 정도로 루피를 쓰러뜨릴 순 없었고 루피는 버기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버기의 전신을 짓눌러버렸고 결국 버기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해제한 이후 자신과 명승부를 펼친 버기를 인정한 뒤 버기의 망토로 쓰러진 버기를 덮어준 이후 밀짚모자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복귀합니다. 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에게 패배하며 사망하며 자신의 꿈을 떨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망한 순간 티치는 특이한 몸구조로 인하여 티치는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티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긴 채 하치노스 섬에서 힘을 길렀고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이간질하며 에이스와 위블을 격돌시켰고 에이스와 위블의 전투가 끝나갈 때쯤 에이스와 위블을 기습하여 에이스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빌미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되찾고 싶다면 하치노스 섬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적왕이 코앞이었으나 자신의 형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라프테랭을 조금 미루고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루피는 하치노스 섬에 도달한 이후 곧바로 티치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워워 진정하라고 여기는 해적섬 이곳은 나의 왕국이지 이곳에 왔다면 나의 룰을 따르라고 밀짚모자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놈의 말 따위 들을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에이스의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었나 니놈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선 에이스 먼저 죽이고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안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고 우선은 티치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데뷔백 파이트라고 들어봤겠지 밀짚모자 우린 지금부터 데뷔백 파이트를 할 거다. 물론 동료를 가져간다는 시시한 소리 따윈 안 한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목숨과 로드 포네그리프를 내놔라. 만약 너희들이 이긴다면 우리의 목숨과 에이스를 넘기겠다. 규칙은 1대1 대결 너희 측의 선언과 우리 측의 간부의 숫자가 일치하곤 어떤가 밀짚모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이 다인전으로 붙는다면 루피 조로 쌍디가 있었기에 밀짚모자 일당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붙는다면 루피가 티치를 쓰러뜨릴지언정 고작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며 추후 나미 오솝 등이 패배하게 된다면 밀짚모자 일당의 패배가 확정되기에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와 오솝은 티치의 제안이 끝나기 무섭게 이 대결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우리가 니놈의 제안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동료들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 녀석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에이스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눈치 하나 빠르군 밀짚모자 그래 니놈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곧바로 에이스를 고기밥으로 던져주려 했다. 뭐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나도 약속대로 에이스를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럼 시작해보자고. 모든 것을 건 승부를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티치와 루피의 합의하에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었고, 라피트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수염 매덕단과 밀지모자 일당을 특수한 공간으로 텔레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저는 세세열매 모델 하피를 먹은 인간, 이곳은 저의 능력으로 만든 특수한 공간입니다. 제가 쓰러지거나 제 의지로 공간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대결을 즐겨주시죠. 룰은 간단합니다. 한 라운드당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며 한 라운드에 한 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출전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총 인원이 각각 10명인데 5대5 동점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라피트는 5대5가 되면 저희 측이 이깁니다. 일종의 홈 버프라고 할까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분노하며 라피트를 걷어차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쌍디를 말리며 벌써 5대5가 될 생각이나 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긴다면 의미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선 이놈이 저놈을 공격하면 데뷔백 파이트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될 거다. 그럼 에이스도 죽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바스코샷이 브룩을 쓰러뜨린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점수는 5대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에서 남은 사람은 각 해적단의 선장인 루피와 티치였고,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도 1점으로 동일했기에 티치와 루피의 대결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밀지모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끼리 붙길 그랬어. 괜히 엄한 동료들만 다쳤구만.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패배한다면 약속은 지켜라 티치.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걱정 말라고 밀지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하였고, 마침내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는 티치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일전의 임펠다운에서 자신이 티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은 그때보다 더 강해졌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였고, 티치는 이를 보며 제하하하 이것이 니카인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해방을 상징하는 자유의 신이라고. 니놈과 정말 잘 어울리는군 밀지모자 라고 말한 이후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도 티치의 공격을 피해내지 않고 티치에게 가까이 간 이후 고무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티치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피를 토하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루피는 생각보다 싱거운 승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가 루피의 멱살을 잡은 이후 루피의 얼굴에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실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루피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얼굴은 단 한 방만에 완전히 함몰되었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내 초회복을 사용하여 티치로부터 입은 상처를 모두 회복하였고, 티치는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밀지모자, 확실히 그 능력 성가시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고무고무 기간트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은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티치를 노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바주랑건의 충격을 일부 흡수한 이후 바주랑건의 위력을 감소시켰고, 이후 곧바로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루피의 바주랑건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티치는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바주랑건의 치명상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은 왜인지 모르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바데스는 위하 역시 저 능력을 봉인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만 쟤도. 어서 빨리 놈의 능력을 봉인해버리라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이 기술은 몸에 큰 무리가 가기에 웬만해선 자중하려고 했는데 역시 강하군 밀지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면 허튼 수작 부리지마 라고 말한 이후 티치에게 달려왔고, 티치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에도 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어둠 열매의 각성에 성공한다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공격을 완전히 봉인하는 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능력 봉인을 사용하여 주변 전체를 검게 물들였고 루피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어 피프스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처럼 몸을 늘려보려 했으나 당연히 몸이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시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루피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루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능력이 봉인된 기분은 어떤가 밀지모자 간혹 멍청이들은 말하더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팩이라고. 하지만 그건 쓰레기 같은 능력을 손에 넣은 멍청이들의 아우성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 나는 무적이다. 어떤가 밀지모자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봉인당한 루피의 몸은 과거처럼 고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범한 신체였기에 루피는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정탈을 허용한다면 패배할 것이 뻔했습니다. 루피는 티치에게 능력을 봉인당하며 정탈을 허용한 이후 큰 충격을 받으며 겨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너를 쓰러뜨릴 방법은 존재하지.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사람을 난 2명이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와 자신의 은인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티치를 향해 달려갔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피는 능력이 완전히 봉인되었기에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티치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류오를 사용하여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티치의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티치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거대한 어둠 덩어리를 만들어 루피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손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티치의 다크메탈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폐양색을 휘감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티치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저앉은 티치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걸려들었구나 밀짚모자 영원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라 라고 말한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루피를 통째로 흡수하였고 특수한 공간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온몸이 조금씩 소멸하기 시작했고 티치는 제한 시간은 10분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어떤가 밀짚모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이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생성한 특수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효화한다. 티치 너만이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친 이후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폭탄처럼 방출하는 데 성공하며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로저와 샹크스처럼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충격 해방을 사용하여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잠시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티치의 복부에 류오를 사용하여 티치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마침내 티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에게 연이은 타격을 입은 티치는 쓰러지긴 하였으나 마치 좀비처럼 계속하여 일어나며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루피 역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도 악마의 열매 없이 싸우는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기에 시간은 티치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안면을 노렸고 루피는 페이감을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티치의 공격이 루피의 방어를 뚫어버렸고 루피는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제 아무리 루피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미 초파 우솝은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루피가 고작 저런 데서 쓰러질 리가 없잖냐. 너희들 꼴 사납게 징징대지 마라 라고 말했고, 상디 역시 담배를 피며 우리는 숱하게 봐왔잖아, 저 녀석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번에는 나의 승리인가, 악마의 열매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럼 받아가겠다 로드 포네그리프,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소리친 뒤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외형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을 때처럼 변하였고, 루피는 순식간에 초회복을 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일어섬과 동시에 특수한 리듬이 들려왔고, 초파는 이 리듬은 와노쿠니에서도 들었어, 즈니샤가 말했던 리듬이야, 과거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 들려왔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명 능력은 차단해 두었을 텐데 어째서 능력을 사용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맙다, 덕분에 이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능력이 봉쇄당할 일 따윈 없어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루피와 티치의 최종 공방이 성사됩니다. 루피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패기와 능력을 한 차례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고, 결국 티치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악마의 열매를 완전히 봉쇄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능력이었다면 티치의 필살기를 파괴할 수 없었을 테지만,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유를 상징하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기에, 루피는 어둠 열매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빼앗긴 자유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일어선 이후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기간트 바주랑건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바주랑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최강의 일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이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라피트가 생성한 가상 공간이 붕괴되어 버리며, 루피와 티치를 포함한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은 다시 하치노스 섬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기간트 바주랑건이 티치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하치노스 섬의 일부와 함께 붕괴되어 버리며 바다에 빠져버렸고, 루피가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가 티치를 제압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패배가 확정되었고, 루피는 어이 너희들 약속은 지켜야지, 지금 당장 에이스를 돌려줘 라고 말했고, 라피트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불주먹의 수갑의 열쇠는 제독이 가지고 있는 터라 우선 바다에 빠진 제독을 구해와도 될까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티치를 구해오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 한 명이 티치를 바다에서 건져왔고, 티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신이 들지 않는군, 제하하하 결국 패배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티치에게 에이스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서두르지 말라고 밀지모자, 에이스는 저곳에 있다 라고 말하며 오른쪽 위 감옥을 가리켰고, 티치는 자신이 직접 에이스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옥에서 에이스와 티치는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웃으며 에이스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정색하며 바보야 도망쳐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에이스가 루피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오키지가 밀지모자 일당 전원을 얼려버렸고, 루피 조로 쌍디만이 얼음을 깨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런 거 내키진 않지만 뭐 선장 명령이라서 말이지, 미안하게 됐다, 괜히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이 움직이면 동료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는 분노와 당황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해적 세계에 정정당당이 어디 있나, 밀지모자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마, 동료냐 아니면 형이냐, 뭘 고르던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똑같지만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가 고민을 하는 순간 시류가 나타나 이들을 동시에 베어버렸고, 빨리 선택해라, 모두를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가 동료와 형 중 한 명을 포기할 리가 없었기에 사실상 밀지모자 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모커는 코비와 함께 힘을 합쳐 은부를 잡아낸 이후 코비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였다가 잡혔었고, 스모커는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이 전쟁을 하던 사이에 코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루피에게 패배한 뒤 치졸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루피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였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등장하며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의 시야를 모두 차단한 뒤 코비와 함께 얼어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욱한 연기가 짙게 깔리자 티치는 매우 당황하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자욱한 연기라니 라고 말했고, 잠시 뒤 연기가 걷히며 스모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빌어먹을 해적놈들을 잡으러 왔다. 검은 수염 밀짚모자 너희들 모두 이곳에서 살아나갈 생각 따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어있던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이봐 연기 자식 우리 동료들은 어디 갔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모두 본부로 이송 중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코비가 루피에게 루피씨 오랜만입니다. 동료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코비를 신뢰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코비와 루피의 관계를 알았기에 스모커와 코비가 루피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분노합니다. 티치는 밀짚모자 일당을 인질로 잡는데 실패하자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에이스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해군의 군함 한 대가 날아왔고, 그 군함은 거프 중장의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공중에서 갑자기 군함이 나타나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 후 거프가 등장하며 검은 수염 이 개자식 니놈이 누굴 납치한지 아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이자 내 애제자란 말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티치가 있는 곳을 공격하였고, 티치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에이스도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루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중으로 점프하여 에이스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쌍지는 에이스의 수갑의 열쇠가 티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떠오른 뒤 티치에게 다가가 티치의 손에 있는 열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건 나미 누님과 로빈 누님을 아프게 한 벌이다 라고 말한 이후 티치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렸고, 티치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에게 열쇠를 건넸고,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를 풀어주었고, 드디어 에이스는 풀려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 멍청한 자식 여긴 또 왜 온 거냐, 항상 민폐만 끼치고 미안하다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며 나는 동생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티치가 에이스를 포로로 잡으며 루피를 하치노스 섬으로 불러들여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이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데뷔백 파이트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후 거프를 포함한 해군이 나타나 검은 수염 해적단 전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려 하였으나 거프가 이를 막아서며 자신을 쓰러뜨리지 않는다면 라프텔로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그냥 보내줘 라고 말했고, 거프는 시끄럽다 이놈, 어른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그저 해병과 해적일 뿐이지. 보가드 아까 말한 작전을 시작한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순식간에 나미에게 접근하여 손등을 사용하여 나미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히나가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포박시킵니다. 그리고 우솝이 무리하여 나미를 구하려 했으나 스모커가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우솝마저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루피는 해군이 자신의 동료를 포박시키자 자신이 해적이 된 이상 해군인 할아버지와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포스 스네이크맨을 사용하여 폼을 변형시켰고, 거프는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나한테 상대가 되겠느냐, 그 하얘지는 모습으로 안 변해도 되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말한 이후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를 손쉽게 막아낸 이후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타격했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며 기어포스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폭소하며 부앗하하하 나에게 닿기는 100년은 이르다. 네 실력으로 해적왕은 무슨, 하늘에 있는 로저가 비웃겠다 이 녀석아. 그냥 할아버지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군이 되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발끈해하며 시끄러워 할아버지 이제부터 나도 봐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나랑 겸상을 하지. 루피 얼마나 자라나는지 볼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를 향하여 강력한 펀치를 내질렀고, 루피와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며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조로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저것이 세계 최정상급 강자들의 충돌인가? 루피도 대단하지만 저 영감, 저 나이에 저런 위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거프를 보며 감탄합니다. 루피는 거프와의 대결에서 전력으로 임하기 위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변에 엄청난 표양색 패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며 루피 이 자식 지혜비와 똑같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보며 드래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거프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지면을 상승시키며 거프를 공중에 띄워버렸고, 거프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거프의 복부는 고무가 되었기에 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즐거운 듯이 웃음을 지으며 거프를 길게 늘려버린 이후 거프를 가지고 줄넘기를 해버렸고, 거프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어떤 적도 이렇게 싸우지 못한다. 강함은 둘째치고 이 얼마나 우스운 능력인가. 루피 저놈과 참 잘 어울리는 열매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땅으로 추락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거프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의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와 루피의 충돌로 인하여 지면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며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 전원이 휘청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주먹에서 폐양색 패기가 흘러나오며 해군 잡졸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렸으며 스모커조차 땀을 흘리며 밀짚모자 몇 년 전 나와 겨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강한 패기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루피의 바주란건이 거프의 유니버스 임팩트를 뚫어버렸고, 거프는 바주란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에게 다가와 히히 할아버지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하나 거프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서며 나도 늙었구나. 손자의 재롱잔치도 감당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거프와 루피의 대결이 고조되었고, 거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인질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으나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지하게 테스트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루피는 인질이 구출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을 하며 거프와의 대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 도중 루피에게서 로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과거 로저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루피 역시 로저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왕이 될 자질이 있는 남자이며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될 남자임을 깨달으며 뭉클한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각오로 루피와의 전투에 임하며 잠시나마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회복하게 되었고, 거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루피, 해군본부의 노병 한 명을 못 이긴다면 넌 해적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지켜봐달라고 할아버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소리친 이후 고무고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번에는 레드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월볼을 사용하여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길게 늘린 이후 낙하하며 거프의 뒷목을 붙잡았고, 루피는 탄성을 이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거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거프는 피를 토하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바꿔버렸고, 루피는 다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루피는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거프를 쓰러뜨린 이후 숨을 헐떡이며 거프를 바라봤고, 거프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해제한 이후 거프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괜찮아, 이상하게 기어 피프스만 쓰면 힘이 주체가 안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강해졌구나 루피
로저도 흰 수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전성기 시절 로저 거프 흰 수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저왕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냐,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게다, 동료들도 모두 죽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해저왕이 될 테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응,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동료도 가족도 그 누구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오던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으며 그래 루피 너라면 가능할 거다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모처럼 만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자 라고 말하나 거프는 해적과 같이 밥을 먹을 순 없었기에 몸 조심해라 루피, 해적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한 이후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프는 하치노스 섬에서 소탕한 검은 수염에 난 전원을 호송하여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해적왕이 되려던 티치의 꿈은 끝이 나게 됩니다. 루피와 거프의 대결이 끝난 이후 거프를 포함한 해군은 검은 수염의 적단을 호송하며 하치노스 섬을 떠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군함이 출발하기 직전 코비가 루피 앞에 나타나 언젠가 당신을 뛰어넘겠어요. 당신이 해적왕이 된다면 전 해군 본부의 대장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나와 겨루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때의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고 코비 라고 말하며 과거 코비가 루피에게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을 아직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루피가 얼마나 강한지 파악하였기에 자신이 루피에게 닿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지옥 훈련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에게 패배한 스모커 역시 루피를 바라보며 결국 널 잡는 건 나다 몽키디 루피 라고 말했고 스모커 역시 루피에게 닿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감행합니다.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을 마친 이후 자신의 선박으로 복귀하였고 온몸에 붕대를 두르며 루피 이 자식 할아버지한테도 살살하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겉으로는 투덜대나 속으로는 루피가 자신보다 강해진 것에 대하여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붕대를 감은 이후 묶여있는 검은 수염의 적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내의 감옥으로 향했고 기절해 있는 검은 수염의 적단을 전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기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고 거프는 아오키지에게 전병과 차를 내어주며 해군에 나가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그 결과냐 바보키지 자식, 사카즈키한테 진 게 뭐 대수라고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해적에게 먹을 걸 내줘도 됩니까? 저는 당신의 그 자유로움을 동경했지만 해적이 된 것도 제 의지입니다. 이렇게 된 건 아쉽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 해군을 그만두고 해적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며 아오키지의 목적에 대하여 물어봤고 아오키지는 거프 중장도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정부가 진짜로 정의로운 집단인지, 그리고 세계정부가 감추는 진실,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부에서는 민간인 학살조차 서슴지 않고 감행하지요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크게 바꾼 사건인 오하라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말을 이어가며 해군으로서는 공백의 100년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정부에서 그토록 감추는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알았기에 아오키지의 말에 굳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병을 한 입 베어문 이후 자리를 떠나갔고 아오키지는 밀짚모자 루피, 어쩌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어 세계의 진실을 퍼뜨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치노스 섬에서 검은 수염의 적단을 타파하며 에이스를 구해내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매번 민폐만 끼치구나 루피, 언젠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라, 반드시 도와주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신경쓰지마, 우리는 형제잖아, 위험할 때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최후의 섬으로 향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적단과 합류하기 위해 홀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로드스타 섬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섬이지만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최후의 섬이 존재해 그 섬의 이름은 라프텔, 그곳에 원피스가 잠들어 있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로드스타 섬을 거치지 않고 라프텔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비는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외에도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그 물질은 로드스타 섬에 있는 통칭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진 어떠한 물질을 찾아야 하기에 우선은 로드스타 섬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드스타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로드스타 섬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크로스 길드의 수장 버기는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로채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프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루피 제 아무리 거프 중장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해군의 영웅을 쓰러뜨리다니, 그리고 그 양반 성격상 손자라고 봐줬을 리도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거프를 꺾은 것이 거프가 루피를 봐줬기 때문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루피를 크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수배설을 불태워버리며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내가 잡아올까 사카즈키? 라고 물었으나 아카이누는 성가시지만 사왕과 충돌하려면 상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밀짚모자 일당의 기세는 날카롭다.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가 잠들어 있어 충돌을 못해본 게 아쉽군. 이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에서 해군과 밀짚모자 일당 신힌투어맨당과의 충돌 당시 루피가 활약하지 못하였기에 루피의 전력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